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노 차이니즈 존을 공지해서 논란이 됐었죠. 결국 철회는 했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된 후에 곳곳에 이 관광 소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후 한 달간 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86%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둘러싼 명과 암 살펴보고요.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여행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신 이훈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 반이 됐네요. 지난 네네. 9월 29일부터였잖아요. 그렇죠. 그 네.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 무이자 입국을 허용한 후에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냐, 또 이 말이 많았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8월 6일 날 국무총리가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이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네.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2025년 9월 29일부터 네. 매년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먼저 시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정책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대한 화답이면서 방한 관광 수요 확대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우리 관광 추세를 살펴보면 이번 정책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난번 2016년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 1,700만 명 됐었어요. 전체 외국인. 네. 네. 그중에서 그 다음에 2017년대에 1,300만 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방한 그 중국인 방문객들이 한 800만 명대여서, 그랬다가 그 다음에 2017년대에 400만 명대로 떨어지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사드와 한한령의 효과가 맞아요, 큰데요.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런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로 그동안의 개별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지만 네. 단체객의 입국 관문이 열면서 외래객이 증가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이제 허용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단 유커가 돌아오면 네. 관광업계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렇게 딱 이 효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광업계가 기대했던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꼭 이번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가 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시행 직후 10월 달이 황금 연휴였는데요. 이때 인천공항의 중국발 입국이 한 13만 명이 넘게 와서 전년 대비해서 30.5%가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인천항은 한 60% 정도 증가하고 전년 있고. 대비라면은 그 추석 동월, 네. 때 같은 예, 때. 네. 네. 그리고 정부는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더 추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 추산하는 거는 우리 GDP에서도 0.08%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해외 여행이 한 2, 3개월 지나야 그 효과가 실제로 계획을 그 정도 미리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번 12월부터는 좀 더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는 없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3인 이상의 그 단체 관광객일 때 무비자인 거죠? 그렇죠. 그럼 개별로 오는 건 다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인 이상이 무비자 입국 허용 15일 내에 네, 네. 하는 거는 그러면 9월 29일부터 내년 이제 6월 말까지인 네.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면요? 정부가 이제 추산을 한 겁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의 그 관광객의 증가 추세들 네. 또 단체객의 증가 추세들 이런 것들을 추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 건데요. 네. 다른데 예를 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의 예를 들어보면 2024년 3월부터 여기는 상호 무비자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아까 태국과 우리나라와 말씀이세요? 태국이 태국과 중국과 네, 네. 태국과 중국이 그러면서 2024년에 중국인들이 한 673만 명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전해에 비해서는 91.7%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효과가 그 정도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정부가 예측하는 대로 한 100만 명 정도 증가한다면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단체객 한 70%또 개별 여행객 한 30% 정도 증가하고 그 중에서 개별 이제 그 지출액들이 있습니다. 네. 단체와 개별 여행객의 지출액을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하면 한 1,784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걸로 따져 보면은 아마 100만 명이 온다면 한 17.8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원 정도의 관광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기존보다 그렇게 많이 100만 올 명 경우 정도 100만 명 더 정도 더 온다면. 온다라면은 그게 네. 17억 8천 달러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돈으로 17.8억 달러 네. 정도. 그래서 우리 돈으로 우리로는 한 2조 6천억 원 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는다 하더라도 1인당 지출액이 이전만은 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여행객들의 지출액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2023년 기준인데요. 단체객이 1,534달러 정도를 사용한다면 개별 여행객이 2,366달러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객이 증가하더라도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지출의 효과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래도 네. 이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네. 그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조금 소비 행태가 달라졌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가성비 있는 데를 가고 막 이래서 네, 그렇죠. 그전보다는 좀 씀씀이가 좀 덜한 게 아닌가. 네, 네. 물론 이제 여행도 저희가 이제 전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행도 네. 여러 번 할수록 더 지혜롭게 여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저렴한 데도 잘 찾고 또 현명하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막 소비를 하거나 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마도 더 현명한 그래서 요즘에 다이소라든지 이런 네. 데를 쇼핑을 많이 하는 약국 이런 데 경향들도 가가지고 약도 나타나죠. 좀 저렴한 거 네, 이런 그렇죠. 거 사고 아무래도 SNS 활용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 유커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 관광업계도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관광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빠르게 그 변해가는 추세 속에서는 그 개인 맞춤형 여행의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AI가 관광 분야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어서 각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 또 유형별로, 또 개별이나 단체냐, 또 연령대별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잘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상품들, 네. 쇼핑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그 혐중, 네, 네. 반중 이런 분위기가 점점 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이유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관광학자로서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국가의 권위적이거나 제국적인 정책 또는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제도 같은 경우는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정치적 입장이 교묘하게 범죄율 같은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반대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건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세 가지 점에서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은 타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국가이지만 영국이 종교적으로 탄압을 할 때 사람들, 기술, 자본을 유치해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됐고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현대사는 조선과 달리 개방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매년 2,800만 명 이상 네. 사실은 여행을 해요. 네. 그리고 해외에도 700만 명 이상의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요. 차별과 배척은 거꾸로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외래객을 환대하는 것이 관광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우리 사회를 선진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네. 그럴 때 지역 인구의 소멸을 막고 반도체 등에 집중된 한국 경제를 탄탄히 보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실제로?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울병이라고 하는 걸 호소하면서 한국 여행의 아름다운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SNS에서 이제 그 공유하는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인터뷰에 보니까 길을 헤맬 때 근처에 한국인 아주머니가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미 서울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고 신나는 곳이고요. 네. 다양한 문화와 음식 이벤트가 넘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세계인이 가고 싶고 젊은이들이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막연하게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제 네. 무비자 입국하니까 이거 뭐 불법 체류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무단 이탈돼서 잡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애초에 그 이제 팬데믹 생겼을 때 이제 중국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다 보니까 이제 감염병 확산 중국인들이 네. 많이 오면 그 이제 그런 생각도 미리부터 하고 또 치안 문제도 걱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확실하게 불법 치료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이걸 좀 단속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네. 좀 안심은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한 어떤 그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건 아마 법무부가 더 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입국에서 이걸 제한한다는 거는 사전 제한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는데 예단해서 우리가 막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불법 취업자라든지 이런 데를 고용한 사업장과 사업주들이 네. 처벌의 대상이 주로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원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사후적으로 벌어질 때 막고 있는 정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막는다라고 했을 때 좀 안 좋은 사례가 지난번에 태국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은 그 전자 여행 허가제를 심사를 하는데 네. 입국이 자꾸만 거부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게 거부된 사례들이 막 나오면서 태국에서 이게 반한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비교해서 2024년 기준으로 태국 사람들이 47.6% 감소했습니다. 네, 네. 동남아에서는 1위로 우리나라를 많이 오던 국가였는데 5위로 떨어진 경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제도를 잘 선택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잘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 많이 오죠. 또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9월, 10월에 역대 최대 기록이 될 것이란 그 전망도 있었는데 집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한국 K푸드 또 코리안 컬처 이걸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그 여행객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다시 또 오게 하려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밌는 거 뭐 맛있는 거 많은 볼거리 이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 정말 많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펙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효과를 냈고요. 경주를 비롯해서 지방 관광까지 사실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래객이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019년 코로나 바로 전인데요. 네. 이때 한 1,750만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1,850만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의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거의 2천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이 오는 그 이유 중에는 최근에 캐대언을 비롯해서 K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네. 한국의 실제 문화, 생활의 문화를 알고 체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김치 담그기, 한복 입고 고궁 가기 이런 네, 것들을 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다른 이런 나라 걸 갈 더- 때 보면 이제 수도를 먼저 중심으로 가고 대표적인 명소를 그렇죠. 가지만 네. 두 번, 세 번 찾으려면 또 다른 지역에 명소가 있거나 정말 궁금하게 그렇죠. 만드는 곳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 제주 이런 대표 관광지 말고 다른 곳들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 관광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해양을 잘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네.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그 외국인들에게 선사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방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과 친절을 잘 베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한다든가 이런 게 좀 개선되면 한국 여행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던가요?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긴 하지만 지불이나 예약이나 지도 서비스 같은 게 좀 약합니다. 예를 네. 들면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쓰던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전화기로 인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데 다양한 언어로 지도를 보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네.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고쳐야 되겠고 최근에 네이버 등이 슈퍼 앱을 좀 만든다고 하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 맡고 계신데 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여기 나오는 예. 김에. 네. 국회 관광산업 포럼에서는 우리의 이런 관광 정책을 또 제도화 시키는 노력들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더 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편하게 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분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